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원케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에 관련돼서 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는 보내줄 준비를 좀 하자. 연애는 해도 결혼을 하면 저처럼 됩니다. 저는 이제 코롱생명과 코롱티시즈는 인보사에 결혼을 해가지고 망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의 주관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요. 제가 주식 시장에 벌써 2008년부터 있었으니까요.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때 코스피 지수로 1월 11일 날 1월 11일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 1월 11일이에요. 요거 날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보면서 야, 매도 클라이막스 뿐만 아니라 매수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때가 이때였는데요. 이때 지수가 3.62% 올랐고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이후로 시장이 이제 좋지 않다고 하는 뷰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참을 갔죠. 무려 한 5개월 동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코스피를 기준으로 이런 흐름인 거죠. 지금 고점하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 382 정도까지 왔고 지금 618까지 여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점프업을 한 상황입니다. 어디 갔죠? 이게 없어졌네요. 네, 요렇게 만들면 요런 식으로 되면서 요렇게 이 상승폭에 38.2% 정도까지 떨어졌고 하나, 두 칸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요런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 하락폭이 61.8%에서 이제 상승하고 나가면 이제 새로운 상승 혹은 뭐 382에서 하고 그 382에서 하고 나면 여기서 좀 많이 쉬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 또 새로운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382 왔다가 50 갔고 50 와서 지지하고 다시 618까지 왔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과는 상관없이 대충이라도 이제 목표치는 일단 했다. 두 배 정도면 여기 두 칸 정도 갔으면 목표치는 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흐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41선 무조건 지지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61선 N자 파동으로 가주는 게 지금 상당히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식으로 본다 그러면 조종의 기운이 조금 있다. 물론 여기 이제 막바로 돌파해서 다음 목표치까지 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여지까지 보기로는 여기서 조금 조종해주고 충분히 좀 조종을 해줘서 힘을 비축한 뒤에 올라가거나 혹은 새로운 테마, 그러니까 지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테마가 있어야 지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이제 거의 주도로 올라왔던 거죠.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1일 코스피 기준 1월 11일이다 요런 거를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월 11일이 언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요때 정도 될 것 같네요. 1월 11일이 이날이에요. 이날은 이제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그 돈의 흐름상 코스피로 몰렸던 돈들이 그때 몰렸던 돈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냐? 이 당시에 이제 2차 전지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올라온 폭이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382까지 얘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50 갔고 618 찍고 764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한 칸이 기본이고 여기 두 칸이 잘 올라왔다고 여기 세 칸은 이제 오버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지금 거기 찍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이날이죠. 7월 26일 날 고점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고요.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고 이제 뭐 보기가 이제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기본 차트로 바꿔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기본 차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기본 차트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1월 11일 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날 삼성전자가 이게 400조짜리입니다. 400조짜리가 이날 11%를 올랐어요. 9%. 이 당시에는 더 이제 그 시가총액이 높았겠죠. 어디서 시작했냐? 42,000원에서 시작한 게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이때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몇 개 있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또 볼게요. 1월 11일 날을 봐야 됩니다. 2021년 1월 11일. 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네요. 요때인 것 같거든요. 얘는 많이 안 올랐고 LG전자, LG전자도 1월 20일경에 이렇게 올랐어요. 얘가 이제 올랐던 때를 보면 4만 원 하던 게 20만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1일을 기준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던 거죠. 했던 겁니다. 여기 1월 10일이라면 이때쯤 될 텐데 이때 이제 완전 매수 프라이막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왔어요. 여기가 2021년 1월 11일이고요. 4만 원 하던 게 20만 원 갔으니까 5배가 올랐던 거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했던 게 10만 원 갔던 거고 SK 하이닉스도 조금 더 오르기는 했지만 저점 찍고 3월에 저점 찍었죠. 20년 3월에 저점 찍고 저점이 6만 원인데 여기서 3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93조짜리 이 당시에는 한 100조 넘었겠죠.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여기서 1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갔으니까 15배가 오른 겁니다. 15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동안 간 거예요. 6달 동안 15배가 오른 겁니다. 이 종목 하나로 인생의 역전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냐? 얘가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저는 못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가격 차트랑 똑같이 놓고 보면은 보시면 이날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지금 뭐 여기보다는 거래대금이 안 터졌지만 여기보다는 거래량으로는 안 터졌지만 여기 이 금액이 70만 원이고 이게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지표 추가를 해서 거래 대금으로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거래 대금이 여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지금 거래량만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이고 거래량이라고 다시 쳐볼게요. 거래량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보다 거래량 많이 안 나왔는데 근데 거래대금으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21선 첫 번째 닿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한 거고 기준은 어디냐? 기준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랑 여기예요. 129만 3천 원하고 122만 8천 원 라인인데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반등을 해준다면 저는 무조건 매도 자리라고 봅니다. 여기 위에 이제 여기 최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140만 원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130만 원, 129만 3천 원, 122만 8천 원 라인 정도라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0%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런 흐름 후에
21선 조정까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흐름과 여기 흐름이 여기서 막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흐름이 여기서 막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거든요. 예. 76만 9천 원짜리 찍었던 건데 여기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9만 3천 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21선 이렇게 받치고 지지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 혹은 여기 윗꼬리의 중간 자리인 1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던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조정은 무조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안지가 있습니다. 답안지. 거의 이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부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부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보면 이게 역대급 거래대금이 여기 터진 거예요. 거래량도 장난 아니게 터졌고 거래대금은 말할 바도 없이 최고 수준으로 터졌습니다. 최고 수준으로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서 21선 조정 맞추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졌고 쭉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평선들이 이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격이 이제 쫙 확산되면서 이격이 이렇게 쫙 확산되면서 이렇게 올라주다가 어느 순간 맨 위에 있던 이평선이 줄면서 이렇게 되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힘있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 여기서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이평선이 모으기 전에 여기서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 등간격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신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점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61선이 상승 파동일 때 61선 각도가 꼿꼿하게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도 제 생각으로는 이미 나왔어요. 여기서 정배열 등간격이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요렇게 얘는 이제 고점 찍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가 150만 원이. 이 150만 원이 아마 PER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100배가 1000배가 100배인가 900배인가 막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봤을 때 그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뭐가 됐던 간에 이 21선 조정, 요 주황색이 21선 조정인데 이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일 때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지금은 위험 관리를 했던 수익 관리를 했던 뭔가를 지금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막말로 100만 원이 다시 깨지는 날이 오면 아마 쫙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여기 80만 원에서 57만 원 뭐 요 사이 정도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61선, 121선, 241선 근처에서 매수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자금 나눠가지고 좀 대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포스코 관련된 아무거나 한번 DX 한번 볼까요? DX입니다. 포스코 DX. 얘도 제가 쇼츠로 제작했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팔고 손절가 깨고 내려와가지고 한참을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요게 언저리에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잘 올라가네 그랬는데 얘가 여기까지 갔어요. 이 가격 여기서만 올라간 게 여기입니다. 만 원에서 45,000원 4배 오른 거예요. 몇 달 동안? 2달 동안에. 그리고 나서 역대급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얘도 뭐가 됐든 21선 조정이 필요해요. 이 간격이 정확하게 정배열 등간격은 아니지만 이제 61선이 쫙 올라오고 121선, 241선이 올라오면서 얘가 여기서 아마 쌍봉 정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게 이제 역배열 정배열 등간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 관리
여기 위에 사신 분들은 위험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은 수익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예,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61선 이렇게 3파동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5일선이 이렇게 이제 3파동이고 4파, 5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끝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봅니다. 이 윗꼬리가 그냥 생긴 윗꼬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뭐 수익을 차근차근 실현하셨던 분들이어서 내가 비중이 뭐20%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좀 많이 줄인다고 한다면 뭐 한 10% 정도 남겨두고는 다 정리할 생각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경제 TV에서 말씀드리는 바처럼 말씀드린다 그러면 매도입니다. 올라오면 이제는 올라오면 매도입니다. 올라오면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고점 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매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포스코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그런 비슷할 겁니다. 보면은 얘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게 종목별로 다 달라요. 올라온 크기도 다르고 올라온 높이도 다르고 뭐 2차 전지 비스꾸물이 한 것처럼 이제 막 올라왔지만 이것도 포스코 스틸리온은 또 2차 전지가 아닌가요? 포스코 엠텍 한번 볼까요? 엠텍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는 이제 대신에 이때 양봉을 냈네요. 그래서 2차 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수익 관리, 그다음에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코스닥을 이제 같이 올린 종목들이잖아요. 코스닥을 올린 종목들인데 그 코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코스닥이 이고점 9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돌파가 어쩌면 힘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에코프로 150만 원일 때 950을 친 거잖아요. 에코프로가 154만 원 정도일 때 최고점을 찍은 거니까 에코프로가 다시 150만 원을 가지 않는다면 여기 찍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주가가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막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움직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관련된 걸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7월 28일 날 이제 올라온 종목들인데요. 지니너스라는 종목이 여기 보시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상승속에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일본 계열사 추가한다고 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파로스 이것도 바이오 관련주고 딥노이드도 의료 영상 AI 요런 이상하지는 않죠. 바이온 같은 것도 이게 어디 이제 거의 뭐 죽어 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보면 제약바이오 이런 거 관련돼서 올라왔고 이게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 뭐 미래컴퍼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미래컴퍼니가 티움바이오 이런 종목들 지금 밑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얘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건지 이거 움직이고 나면 끝나는 건지 미코바이오메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 및 상한가 및 급등 뭐 요런 검색어로 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더라도 제약바이오를 어느 정도 밑에서 이제 떠받치면서 지수를 조금 관리를 해가면서 좀 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다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 지금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뭐 향후 뭐 얼마를 벌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다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이 있고
이 위에서 이런 식의 장대 음봉으로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고 난 뒤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한두 달 후에 두세 달 후에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까지 한번 도달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코프로도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성장하는 종목이고 아직 뭐 실적으로 실적에 뭐 빠그러진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라도 기회는 온다. 나중에라도 기회는 온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 국정약품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약보호가 조금씩 움직이고 우신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신풍제약 있죠. 여기 신풍제약. 뭐 요즘 코로나가 또 난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시젠도 갑자기 한번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거 웰바이오텍 아니고 큐라클 이런 종목들. 이거 말고도 또 올라온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펩트론 이런 애들도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살짝 건드려주면서 지수를 조금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2차 전지가 그 코스닥 비중이 크다면 제약바이오도 원래 컸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 매만져주면서 에코프로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떨어지는 거를 일정 부분 이제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놀라게 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뭔가 좀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뭐 요즘 뭐 요거 LS 애들이 조금 이제 난리 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옛날에 봤던 뭐 신테카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GL팜텍 뭐 요런 에이프로젠 뭐 샤페론 뭐 요런 애들도 밑에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요거 LNK바이오, 요것도 제가 이제 몇 년간 봤던 종목들인데 이게 지금 최저점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대요. 삼진제약이니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뭐 2억 3억을 여기서 탔다, 뭐 60만 원에서 탔다. 근데 여기 갔으면 거의 뭐 2배 된 거잖아요. 그럼 1억이 2억 된 거예요. 1억이 2억 됐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요런 거 얼마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진 폭으로 치면은 120만 원 갔던 게 98만 원 갔으면 30만 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2억 갔던 게 2억이, 그러니까 60에 샀는데 30만 원 떨어진 거면 50% 떨어진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120만 원 갔다가 1억이 120만 원 갔다가 120만 원 가서 2억 됐다가 여기 30만 원 떨어지면은 멘붕입니다. 멘붕아. 수익금이 갑자기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5천으로 떨어진 건가?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한 번의 변동폭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형차가 왔다 갔다 거리고 어쩌면 벤츠가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는 게, 수익 실현하고 위험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가 뭔데, 네가 뭐 주식으로 성공한 놈도 아닌데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제가 이거 고점 맞추는 거에는 예전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랬고, 예전에 신라젠도 그랬고, 바이로메드도 그랬고, 제가 맞췄던 경력이 좀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최소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말자.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제 처음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는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와서 들어간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